참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지난 주일날 못 보셨죠? 네, 제가 전 토요일 날 자가 진단을 방 안에서 했는데 두 줄이 나오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 편안하게 방 안에서 잘 지냈어요. 물론 약간 목이 좀 소리가 굵어지고 또 혓바늘이 좀 돋아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 그 이외에는 아주 멀쩡하게 방 안에서 잘 지냈어요. 방 안에서만 있으면 좀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삼시세끼 잘 찾아 먹고 또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겠지 하고 또 자가 진단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줄은 원래 굵게 나오는데 한 줄이 좀 흐릿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빠져나가지 않은 모양이다 하고서 또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또 진단을 또 했어요. 그래도 또 똑같이 또 허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금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해본 결과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열심히사를 지부장 신부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숙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탁 빼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거기에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저보고 코로나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가 아닌데도 괜히 지레지르고 그냥 자가 격리를 했는가? 코로나가 좀 들어왔다가 약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나? 정말 저도 지금도 아직도 어리벙벙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사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영성체 할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영성체 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안 할 겁니다.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장마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이미 3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날을 제정하시고 또 선포를 하셔서 올해가 세 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 교황님이 발표하신 담화문에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부모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들을 또 노인들은 사회와 각 개인의 삶의 기억이자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유대를 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각 가정의 부모죠. 사실 노인들 또 조부모들 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고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녀들이 생겨난 거고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조부모들이 자기 존재의 근거예요. 뿌리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러한 면에서 조부모 또는 노인을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이런 조금 귀찮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요양원에 많이 보내고 또 뭐 자주 찾아보는 그런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는 뭐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이런 자녀들도 많죠. 네, 미래를 건설하려면 교황님의 말씀대로 과거를 현재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황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뇌리 떠나지 않습니다. 노인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어요. 이 교황님은 자주 버리는 문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버리는 문화, 못 쓰는 물건 또는 쓰레기, 우리는 이걸 갖다 버리죠. 그런데 물건이나 쓰레기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버리는 문화의 기준, 왜 버리는 문화라고 했는가? 그 기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생산성에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은 쓸모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생산성이 없는 존재는 그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다 없다의 기준이라는 것은 생산성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이에요. 경제적이고 생산성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정을 받고 쓸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런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 그래서 경제적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실업자, 노숙자들 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비정한 사회 현실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낙오자라고 취급받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들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노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들 중에는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질이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독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교류,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이 되면서 낳게 되는 이런 비극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현재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본당에서 이러한 면에서 뭔가 사목을 통해서 물론 해결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면에서 사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를 앞으로 실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저희 본당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빈첸시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는 그 어려운 이웃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 송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빈첸시오라는 단체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예,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본당에서 우리 봉사자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런 노인들에 다가가서 말벗을 하거나 어떤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말벗이라든지 이런 봉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종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의 빈첸시오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좀 실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본당에 지금 뭐 그동안 옛날에는 뭐 있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본당에는 아주 기본적인 단체들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취향이라든지 취미에 맞는 그러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이런 그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취미나 취향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 가을부터 이제 조금씩 몇 개씩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당에 그 문화센터를 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설문조사의 종이 받으셨죠?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 우선 그 문항 체크에서 성별, 남성 또는 여성 두 군데다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이대가 30에서 40대 또는 50에서 60대 또 70 이상 이렇게 세 계층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은 낮에 하는 것이 좋은지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중으로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박스가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다가 가능성이 있는 거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 노래교실,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서예, 캘리그라프, 바리스타, 탁구, 또 라인 댄스, 보테니컬 아트, 그림, 동양 고전, 독서 모임, 동화 구연, 영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 또는 신앙 강좌.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하셔도 되지만은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체크만 하시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원하시는 거. 그리고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 밑에 2로 돼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지나가는 봉사자들에게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학기에 들어서면서 자, 이런 문화센터가 개설될 거고요.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이런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물론 뭐 어르신만이 아니라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